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돈이 나에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자기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돈을 벌면서도, 돈을 공부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덜 힘들고 오래 지속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맞아. 네, 그게 젊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호르몬 때문에도 그렇고 잘 안 돼요. 맞아. 되고. 주변에서도 네, 남은 자꾸 뭐 유지하게 되고 음.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스스로 어떻게 힘을 기르는데 이 돈 공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씩 모아보기도 하고 소비를 약간 조금씩 아껴보기도 하고 좋아하는 걸 찾아가기도 하고 또 내 재능을 살려서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연구를 해보는 거니까. 맞아요. 처음에는 에어비앤비 수익은 다 이제 생활비로 썼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60만 원일 때는 지금은 90만 90만 원일 네. 때는 지금은 그러면은 번 돈을 어떻게 좀 나눠서 쓰고 계세요? 다양한 출처가 해서 올 텐데. 네. 네, 다양한 출처에서 오는데 저는 지금 가계부를 쓰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미 제가 짠테크하면서 늘 써오던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이제 컨트롤한 능력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짠테크를 하는 이유도 지금 뭐 한 푼, 두 푼 아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스스로의 이 감정과 이 소비를 컨트롤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충분히 잘 되어 있으면 지금은 조금 남들한테도 그러고 또 지금 제 스테이지는 이제 한 3, 4년 동안 열심히 아꼈으면 지금은 조금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한테 쓰거나 맞아요. 남한테 쓰거나 그렇게 투자를 조금 해야 되는 잘 쓰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소비 지출 습관을 초반에 잘 다스리라고 하는 거는 약간 기초 근육 만들듯이 네네. 최소한 그래도 좀 이제 뛰어놀아야 되면은 근육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느낌이고 습관은 어디 도망은 안 가거든요. 내가 행복하게 돈 쓰는 법도 알고 어떤 지점은 돈을 안 쓰면 너무 불행하다라는 게 뭔지도 알고 네. 그리고 감정적으로 우울할 때 아니면 뭐 생리 전이라든지 이럴 때 어디서 폭발하는지도 알아요. 그럼 컨트롤할 수가 있죠. 뭐 알면은. 네. 소득을 늘리는 얘기를 네. 했는데 저 지출 줄이는 게 사실 진짜 궁금해요. 요즘 또 물가도 엄청 비싸고 네. 그리고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쉐어하우스 하시면서도 운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런저런 지출 줄이는 방법들 뭐 어떤 걸 해보셨는지. 가령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나 쉐어하우스 하면서 다 놀라는 점이 빨래를 제가 그냥 해주거든요. 그 세탁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 왜 해주냐면, 다들 되게 놀라, 근데 제가 할게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물이랑 전기세를 아끼려고, 이걸 각 개개인이 돌리면, 이게 전기랑 물값이 이 세탁기에서 제일 많이 나가요. 그래가지고 항상 저는 이제 그 전기 요금이나 수도 요금 이런 걸 항상 체크하거든요. 가스 요금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상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한꺼번에 같이 돌린다. 그렇게 해서 놔두면, 대신 저의 이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보면은, 저는 사실은 예전부터도, 그러니까 늘 이제 가난하게 좀 자라왔고, 또 이제 작가다 보니까 이게 여유치가 않기 때문에 항상 작은 거에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법을 빨리 배웠어요. 그래서 물욕이 없는 편이기도 한데, 이제 친구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자기 감정에 따라서 소비가 기복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자기가 열받는 일이, 이거 소위 말하는 시발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열받으면은 그것도 가만히 못 참고 만약에 전화하는 거 이제 열받는데 술 한잔 하자. 그럼 술 먹으면은 술 먹고 이렇게 또 내가 맞아요. 불렀는데 내가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은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택시를 타게 돼요. 맞아. 네, 그 다음에 또 다음날 아침에 또 머리 아프니까 또 뭘 사먹어. 맞아. 해장해야 돼. 해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카드값 보면 열받아. 맞아. 그럼 또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저는 그래서 한번 제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전 가계부 쓸 때도 그냥 저는 일일이 세세하게 쓰는 타입 못 돼서 그냥 하루에 총 얼마를 썼는가. 그래서 오늘 37,000원 썼다 그러면 달력에다가 탁상 달력이나 아니면 벽걸이 달력에다가 크게 오늘 37,000원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일은 그 다음날은 25,000원 썼다. 그럼 한 주간 얼마 썼는지를 합계를 여기 또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21만 원 썼다. 그러면은 어떤 주에는 38만 원 쓴 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많이 썼다. 이번 주에는 조금 허리띠를 졸라야지. 이렇게 보이는 데다가 숫자만 커다랗게 쓰는 걸 했었는데 거기다가 그날 제 기분을 이모티콘으로 써보는 거예요. 제가 그날 예를 들어서 오늘 77,000원 썼어. 이날 내 기분이 어땠는지를 이때 내가 약간 열받는 일이 있어서 옷을 사버렸어. 그러면 그날 기분 따라서 그래서 이모티콘으로 표정이랑 그다음에 그 숫자 그렇게만 해가지고 보면 그거 보면 재밌어요. 나중에 보면. 맞아. 나중에 보면 재밌겠다. 네. 그래서 그게 하나의 감정
가계부, 일기. 맞아. 감정 가계부. 일기. 감정 네. 일기. 그래서 본인이 열받으면 쓰는구나. 아니면 자기는 또 뭐 우울하면 뭐 쓰는구나. 스스로를 아는 게 본인을 제일 맞아요. 잘 아는 거. 그게 이제 또 모든 자기 개발서가 항상 얘기하는 자기 인식. 모든 것들은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게 저는 돈 공부나 뭐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사실은 그 베이스는 똑같은 것 같아요. 왜 다이어트 할 때도 인바디 먼저 재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죠. 처음부터 가계부 쓸 때 이제 돈 관리 안 하다 갑자기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가계부를 쓰든 뭘 하든 되게 하드한 것부터 하고 싶어해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고쳤으면 좋겠는데 네. 그 전에 그냥 똑같이 써도 괜찮으니까 말씀 주신 방법처럼 눈에 띄는 데다가 달력을 두고 네. 거기에 이제 쓴 금액하고 이모티콘 그냥 쓰면서 단순하게 일단 나를 파악하는 거 1단계. 네. 자기를 그냥 자기를 공부하는 것 같아요. 돈 공부라는 것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고 그다음에 막 돈을 아끼다가도 딱 보면 나와요. 내가 여기는 내가 절대 양보 못하는 거가 있어요. 돈을 쓸 때.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러면은 그건 본인이 그걸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책 사는 거는 나 돈을 못 줄이겠다 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은 그 부분을 정말 그 사람 사랑하는 거다. 맞아요. 나를 알게 되는 것도 있네요. 그런 부분은 얀님은 어떤 거였어요? 옛날에는 진짜 그냥 막 아껴가지고 그래도 책 사보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또 책을 그때는 제가 돈을 아예 모르니까 도서관 가가지고 뭐 표지에 돈이나 부자 적힌 것들을 다 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다 사볼 수가 없으니까 도서관에서 일단 보고 빌려보기도 했고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또 사고 그 다음에 사기도 약간 애매한데 괜찮은 것도 있어.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거를 문서로 다 써서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모음집처럼 모아놓은 게 그걸 제가 오늘 가져왔거든요.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한창 할 때였는데요. 이거 언제예요? 이거 언제 정리하신 거예요? 그때 한창 돈 공부 열심히 할 때. 19년도, 20년도 이때. 네. 보면은. 이런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빌려가지고. 빌려서. 빌려가지고 제가 이제 뭐 잘 떨어진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표시해둔 부분을 다시 이제 타자를 쳐가지고 프린트 한 거죠. 근데 점점 처음에는 조금씩 정리를 하시는데 나중에는 거의 이것만 해도 엄청 중요한 자료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하면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대신에 하고 나면은, 이거 진짜 봤던 책들을 다시 보기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엑기스들만 맞아. 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가끔씩 봐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그리고 네. 나중에 기획할 때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 쓸 때 이 네. 책 이렇게 해놨던 게 되게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좋은 한 문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맞아요. 이런 거 좀 익숙한 책들이 보여요. 그렇죠. 네. 다들 부자 적힌 것들, 돈 적힌 것들은 다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맞아. 그리고 이런 쪽으로 연결돼요. 몰입, 네네. 자기 개발. 근데 또 돈을 벌려고 하면 돈 책만 읽어서는 또 절대 안 된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심리, 뭐 마케팅, 뭐 다양하게 또 전 또 이제 작가니까 뭐 드라마 작법 이런 것들도 막 보고. 저희도 머니레트 기획할 때 레시피 책 봤어요. 레시피 책이 제일 잘 가이드 해준다. 이런 생각에 다른 분야의 어떤 형식이라든지 내용들 참고하는. 와, 이거 그럼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요즘 안 하죠. 요즘에는 이거 다 채워졌어요. 근데 요즘에 좀 배가 불러져가지고 이렇게. 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게 진짜 공부법이지. 그리고 또 제가 또 열심히 했던 거는 아침마다 이제 어피티 머니레터도 출근길에 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30분 일찍 출근해가지고 이제 경제신문 치과에서 봤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늘 괜찮은 거 있으면 잘 나와서 이렇게 모았었어요. 그럼 직접 구독하신 거예요? 이때는 치과에서 구독을 하고 있었고 치과가 그만두고는 제가 이제 집에서 구독을 했고. 그러니까 치과에서도 또 많이 안 보잖아요, 사실. 네, 그쵸. 저만 봤어요. 거의 저만. 안 펼쳐진 상태에서 버려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가지고 오고. 네. 2020년도 12월 30일. 이때 또 경제뉴스가 좀 재밌는 게 많았어요. 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때 SM 샀었어도 아주 난리 났겠네요. 그렇죠. 네, 저도 근데 뭐 이거 ETF를 사가지고 분산됐어. 네, 그랬는데 뭐 이런 것들. 이런 컨텐츠 쪽도 있고 산업 쪽 다양한 꼭 증권만이 아니어도요. 네, LG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LG 또 ETF 들어갔다가 지금 또 그냥 묶여 있고 이렇게. 그럼 스크랩의 기준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제 주식 공부를 하면서 주식 공부를 어떻게 그런 뭐 카톡방 이런 데 들어가서 뭐 돈을 내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돈도 저는 뭐 시드 작은데 뭐 월비를 뭐 30만 벌기도 어려운데 맞아요. 스스로 해야 돼요. 네, 스스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이제
보고는 뭐 바이든 수혜주다. 그럼 뭐가 있지? 해서 조금 한 주, 두 주만 사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그냥 스스로 공부하는 주식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훌륭하시다 진짜. 네. 그 주식 공부를 하기에는 이 경제신문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맞아요. 또 실질적으로 이게 경제신문이 진짜 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대화를 누구를 만나도 나이 많은 어르신을 만나도 아니면 젊은 친구들을 만나도 요새 요새 하이브가 누구 나온다는데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고 맞아. 막 이게 이야기가 예. 그래서 정말 누구를 만나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맞아요. 이게 씨앗이 된다. 그러네요. 또 네. 낯선 사람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는 주제인 게 네. 예를 들면 정치면이나 사회면에 있는 건 자극적인 뉴스거나 사건 네. 사고거나 네. 더 할 얘기도 없고 네. 정치는 또 이렇게 대화를 편하게 나누기 어려울 수도 있고 뭐 등등 해서 경제는 충분히 얘기를 끌어갈 수 있으면서도 네. 좀 내가 너무 이제 뭐랄까 정보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닌 그런 네. 느낌도 줄 수 네.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근데 이거를 잘 모르다가 한 번씩 이제 친구 남편들을 만나면 다들 뭐 LG를 다닌다거나 현대차 다닌다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기사들을 알고 이번 현대차가 미국에 어디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걸 어떻게 아시냐고 막 하면서 진짜 이렇게 대화의 폭이 넓어지면서 맞아요. 종사자분들 얘기하면 은근 자기 회사 싫어하면서도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 얘기하면 되게 반가워하면서 네. 얘기해줘요. 근데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보면은 LG 다니시는 분들은 삼성 주식 있어. 삼성 다니시는 분은 LG 주식 있다. 우리 회사 망한다. 네, 다들 그런 게 있어. 위험 분산용으로 한다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하이닉스 다니시는 분도 삼성 계속 사시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고 한창 그때 공부 열심히 할 때는 진짜 약간 미쳐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남이 시키면 절대 저는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자기가 정말 돈 공부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왜 나한테 돈이 필요한지,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는 게 오래 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동기부여가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네, 스스로부터.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회초년생 분들은 네.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내가 왜 이걸 누리지 않고 왜 바로 이제 모으고 공부를 해야 되냐.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근데 그런 의심이 들면은 그냥 놀아라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도 자산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돈 내기 하는 사람 중에 제 자산이 제일 작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금융 잘 알려주는 사람. 네, 그래서 쉽게 이 빵점짜리 친구들이 40점까지 올 수 있도록 왜냐면 제가 그 빵점에서 40점까지 와봤기 때문에 저도 그 이상 70 이상은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근데 젊었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모아도 보고, 이렇게 현타 맞아가지고 또 돈도 다 써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자기가 나름 한다고 했다가 손해도 봐보고, 근데 결국엔 그게 나중에 더 큰 돈을 잃지 않기 위한 어떤 예방주사였다. 그런 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리고 실패는 빨리 해보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그 실패의 경험이 나중엔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또 너무 얼마를 모아야 되겠다. 처음에는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 내가 돈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또 주식에서 조금 잃어보기도 하고 코인 이렇게 했다가 대신에 계속 몰빵으로 하는 건 안 되겠죠. 맞아. 그치만 코인에 투자했지만 뭐가 안 됐으면 이게 왜 안 되는지, 내가 왜 실패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다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스스로의 어떠한 그 판단 능력을 키우는 그런 거에서 돈 공부는 좋은 것이지 너무 무조건 이렇게 성과와 성취 목표만 향해서 어렸을 때부터 달려가는 거는 저는 좀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것 같은 게 계속 내가 어디서 부족한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90점 이상 나오는 것도 전 불안할 것 같아요. 소중한 오답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 틀렸으니까 내가 모르는 분야가 뭔지 안다. 근데 그거를 실패해도 괜찮은, 물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런 경험들이 열려있는 초년생일 때 해봐도 괜찮고, 대신 이제 어떤 편견에 너무 갇혀서 이건 절대 안 한다거나 하나씩 선 긋지 않고, 소액으로 다양한 경험 해보는 건 중요하다. 그리고 늘 이제 너무나 돈 공부를 하려면 돈 공부 책만 또 보면 안 되는 게
어떤 친구들은 특히 똑똑한 친구들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그냥 평균 임금은 200만 원, 300만 원이거든요. 세후로. 맞아요. 그거는 대부분 평균이 그래요. 기사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자꾸 이러면서 자꾸 막 부동산이라 치면은 1급지 아파트만 자꾸 이렇게 몰입해서 가다 보면은 그냥 평생 그냥 직장의 노예로 사는 거고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을 근데 저는 이 예술인들이 특히나 이 돈에 관심 가지면 이 폭발적인 성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이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창의력이 필요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뭐 3천만 원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뭐 빌라를 해서 그때도 제가 빌라 살 때 그 법무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왜 빌라 사냐고. 돈이 지금 나한테 맞는 걸 하는 건데도 빌라 사지 마세요. 다음번엔 꼭 아파트 사세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이 아파트 불패였기 때문에 그 말도 맞지만 저는 제 상황에 맞는 걸 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 나름대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거지 제가 똑같이 그 방법만 갔다 그러면 저는 뭐 그쵸. 아직도 계속해서 이렇게 목표만 향해서 지금도 계속 달려가고만 있었어야 됐을 거고 근데 저는 남들이 아무도 안 하는 그 부천에 작은 빌라를 하나 사가지고 벌써 지금 쉐어하우스 2개를 하고 있고 그걸로 자꾸 이야기를 만들고 칼럼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저는 또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큰 돈은 못 벌지만 이 외국 친구들한테 이 한국의 어떠한 뭐 우리 문화나 좋은 경험을 기억을 준다는 제 나름의 자부심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약간 실패하고 부딪히고 남들 안 하는 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저는 지금 돈 얘기 쓰는 사람도 저를 이제 막 공격하시는 분들 있어요. 돈도 없으면서 자꾸 돈 얘기 한다고.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돈 얘기에 더 당당하게 우리도 끼어들어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씩 공부를 그냥 내가 지금 내 가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충분히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맞아요. 할 수 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꼽는다면 뭘까요? 또 했던 얘기 또 하는 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돈이 나에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자기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돈을 벌면서도 돈을 공부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덜 힘들고 오래 지속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 네, 그게 젊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호르몬 때문에도 그렇고 잘 안 돼요. 잘 되고 주변에서도 네, 남한테 자꾸 뭐 의지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스스로 어떻게 힘을 기르는데 이 돈 공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씩 모아보기도 하고 소비를 약간 조금씩 아껴보기도 하고 좋아하는 걸 찾아가기도 하고 또 내 재능을 살려서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연구를 해보는 거니까 맞아요. 그게 좋은 것 같고 자기 인식을 빨리 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다 성공하려고 하면 저 뭐 다이어트 하려고 남들 다 하는 막 갑자기 바디 프로필을 목표로 한다든지 그리고 뭐 갑자기 복싱을 한다든지 전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해보고 나서 이건 선택지가 아니구나 접어볼 수도 있다.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항상 제가 스스로 경험해봐야 해서 넘어져가지고 피가 나봐야지 피다. 이거는 이제 아니구나. 나는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아는 수법도 있다. 네. 그러면은 대신에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그거에 안 해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경험해서 직접 경험해가지고 스스로 깨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진짜 중요하다. 이게 정말 많이 이제 들었을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나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쉬어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로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게 또 뭔가를 열심히 해서 막 다양한 경험을 안 해도 돼요. 저는 진짜 어떻게 했냐면 예전 여행 가도 게스트하우스에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지금 3일째 누워 계시면 어떡하냐고 같이 3일이면 나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가가지고 하고 근데 그런 친구들을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고 네. 그렇듯이,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근데 제가 누워가지고 천장만 봤던 시간이 그냥 흐른 시간이 아니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무슨 뭘 하고 싶은 거지? 나는 도대체 뭐 이런 생각을 그게 저는 자기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글 쓰고 싶은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막 그런 계속 고민하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막 굉장히 무기력하신 분들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아직 못 찾아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남들 다 재테크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쳐져 있는 것 같다.
것도 생각할 필요 없이 저도 계속 10년 동안 누워만 있었습니다.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그거 필요가 맞아요. 생기고 원하는 게 생기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맞아. 네, 아니 사실 오늘 질문지를 준비를 했는데 얘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질문지 틀에 갇힐 필요가 없었어요. 네. 최고. 오늘 이렇게 휴일에 오셔가지고 네. 저희 이제 새로운 코너 재테크 천재 만재 나오셔서 정말 많은 얘기 펼쳐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현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